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자, 소방에서 밀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물을 쓰니까. 물. 이제 수계 소화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물이죠, 물. 예.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하셨을 때 스프링클러 설비의 이제 종류는 4가지였었잖아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이제 하나가 더 들어왔죠? 부압식. 부압식이 하나 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빨리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늘어. 옛날엔 요만큼만 했는데 또 늘어. 그리고 예전에는 요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또 바뀌었어. 갑종, 울종이 바뀌었잖아요. 방화문, 갑종 방화, 물종 방화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일체형 방화셔터도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법이 바뀌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하려고 하면 법이 바뀌네. 그쵸? 자, 그럼 밀도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밀도는 어떻게 쓴다? 예로 씁니다. 예.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로우라고 읽어요. 로우, 밀도. 자,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메타의 3승입니다. 자, 킬로그램 퍼 메타 3승. 밀도의 뜻이, 이 밀도의 정확한 뜻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왜? 이거 가지고 해석하시면 돼요. 단위 부피당 질량.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거예요. 해석은. 단위 부피당 질량. 얘는 단위 부피당 중량. 그죠? 똑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킬로그램 끄집어냈던 거 기억하십니까? 킬로그램 어떻게 됐습니까? 킬로그램 퍼스. 기억나세요? 킬로그램 퍼스 벌써 이제 까잡수신겨? 괜찮아요.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킬로그램 퍼스 세크의 제곱 메타의 메타구나.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앞쪽에서 킬로그램 퍼스 W는 mg라는 식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9.8 킬로그램 메타파 세크 제곱이다. 상수는 빼면 킬로그램 퍼스는 뭐하고 왔다? 킬로그램 메타파 세크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끄집어낸 킬로그램이니까 얘를 끄집어내려면 얘가 이제 이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 그냥 한순간에 이게 잘 안 돼요. 자, 얘를 한번 또 끄집어내게 되면 킬로그램 퍼스는 세크의 제곱분의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쓰면 보기가 편하죠. 그죠? 우리가 끄집은 얘야. 그럼 얘는 얘 곱하기 얘죠. 여기에다가 뭘로 m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킬로그램은 m분의 킬로그램 퍼스 세크의 제곱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나와? 여기서 얘를 여기다 그대로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퍼스 세크의 제곱 m을 메타 3승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럼 요걸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를 정리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분수 나누기 분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분수 나누기 분수라든지 지수 곱하기 지수 이런 걸 해놓은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분의 1 나누기 3분의 1입니다. 요런 게 있다. 요거를 분수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예. 그잖아요. 그럼 얘를 한번 정리를 해봐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 요게 분모로 들어가고 요게 분자로 들어가잖아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2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1 즉 2분의 3 얼마? 1.5 이렇게.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계산으로 하지 말고. 왜? 이제 관리사는 수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A분의 1분의 B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요것분의 요거. 그래서 A분의 B.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 식이 그 식이잖아요. 요 식. 이해가요? 이거 많이 해봐야 단위가 팍팍팍 치고 넘어가요. 안 그러면 한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이제 다시 쓰게 되면 n분의 킬로그램 퍼스 세크의 제곱의 메타의 3승이죠. 요거는 1분의 메타 3승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것분의 요거네? 그러면 메타의 4승에 킬로그램 퍼스 세크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 킬로그램 퍼스는 얘가 뭐였다? 뉴턴이었다. 킬로그램 퍼스를 뭘로 바꿔? 뉴턴으로 바꾸면 메타의 4승에 뉴턴 세크의 제곱 이렇게.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 단위 이거 하나만 알면 여기가 쭉 풀어 헤쳐지는데 난 안 돼. 난. 그래서 이걸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왜?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다음 단위가 틀린 거. 그 킬로그램 밀도의 단위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틀린 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외우는 건 설치 기준, 이런 거나 우리가 암기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대입을 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는 건 뭐만 암기하면 돼? 얘만 암기하면 되겠죠. 얘만. 그 다음에 이제 물의 밀도가 있습니다. 물의 밀도. 자, 물의 밀도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 로우에 이렇게 W로 씁니다. 로우 W. 여기는 빠져 있는데, 로우 W는 얼마다? 1000. 킬로그램 메타의 3승이다. 얘는 1000 뉴턴 세크의 제곱의 메타의 4승이고요. 얘를 킬로그램 퍼스로 바꾸려면 아까 뉴턴 값이었죠? 킬로그램 퍼스하고 뉴턴 사이에는 얼마가 있었다? 킬로그램 퍼스하고 뉴턴 사이에는 어때? 9.8 뉴턴이 있었다. 그죠? 그럼 뉴턴을 나타내려면 9.8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1000을 9.8로 나누게 되면 얼마 나온다? 102. 킬로그램 퍼스 세크의 제곱 메타의 4승. 이렇게. 물의 밀도. 지금 요 수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쓰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중량 값이 있습니다. 비중량은 우리가 뭘로 표시한다? 이렇게 감마 값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감마는 얘랑 똑같은데 킬로그램 대신에 킬로그램 여기다 뭐만 넣어주면 돼요? F, 퍼스, 중량값, 메타의 3승. 이렇게. 또 아까 킬로그램 퍼스는 뉴턴이었으니까 뉴턴 메타의 3승으로 바로 단위 변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의 비중량입니다. 감마 W죠. 감마 W는 1000 킬로그램 퍼스 메타의 3승. 예, 뉴턴으로 바꾸게 되면 얼마니까? 9800 곱해주면 되겠죠. 뉴턴 메타의 3승. 잘 보셔야 돼. 킬로그램 퍼스를 뉴턴으로 바꿀 땐 곱하기 9.8. 이거 나중에 이걸 잘 알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변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얘가 1로 가려면 나누기 9.8. 다시 말해서 곱하기 9.8분의 1.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이게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밀도와 비중량, 얘네들은 형제야. 왜? 단위가 똑같아. F가 있냐 없냐 그 차이죠. 물의 밀도도 1000. 대부분 물의 밀도는 여러분들 계산할 때 이 뒤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다 이 앞쪽에서 끝나. 밀도 나왔어. 물의 밀도는 다 1000으로 보면 되겠고 비중량 값만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얼마냐? 1000으로 할 것이냐? 9.800으로 할 것이냐? 요것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결정을 하셔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0으로 하면 모든 게 1000으로 다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상에서
단위가 어떻게 주어졌냐,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단위가 이제 뭘로 계산하기가 편하게 나오냐, 이렇게 뉴턴 단위로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 NKS하고 예. CGS로 예. 이제 NKS하면 NKS 그렇죠. 예. 요즘 이제 CGS는 이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교수님이 출제로 들어갔어. 그럼 그 문제가 나와. 그래서 반년도 기출 문제를 내가 많이 풀었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관연도 기출 문제만 풀면 뭐 어느 정도 점수 나오겠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 기사가 푸는 게 아니에요. 관리사예요. 기사 연봉이랑 관리사 연봉이랑 같겠습니까? 네? 아니죠? 여러분들 싼 기사 갖고 있어봐야 회사 들어가면 뭐 초봉 연봉이 한 2,500부터 시작하지만 관리사는 7,500부터 시작이에요.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자격증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희소성의 가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땄을 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개나 소나 다 갖고 있으면은 이건 무슨 면허증이지 이게 면허증 봐요.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게 신분증으로 바뀌었잖아. 그렇잖아요. 면허증이 맨 처음부터 신분증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땄을 때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땄으면 그에 해당하는 대가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사 자격증 갖고 계시는데 기사 자격증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명함집 가서 명함 파는 사람 봤어요? 기사에다가 소방 기사, 전기 분야, 기계 분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기사인데 명함 파는 사람은 대리기사밖에 없어요. 네? 우리 대리기 아니야? 관리사 돼야지 내 이름 앞에 관리사 딱.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네. 예. 강만 W라는 거는 얘는 물. 중량을 뜻하는 거예요. 예, 중량. 왜? 킬로그램 포스니까. 지금 앞쪽 부분을 안 듣고 조금 지나서 오셔서 그래요. 요거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무료로 다 올라갑니다. 이거 돈 내고 보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올라가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보면서 한 번씩 해보세요. 이게 중요해. 이게. 처음부터 해봐야죠.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말씀이 이제 뭐가 있냐면, 어렵다. 아우, 야, 이거 힘들겠는데? 아우, 나랑 안 맞아. 지금 안 하면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후회 안 할까요? 후회 안 할까요? 다 후회합니다. 아우, 그때 좀 할걸. 아이씨, 그때 좀만 어떻게 좀 해볼걸. 제가 기술사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고요. 여기서 강의를 제가 한 7년, 6년이 좀 넘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한테 강의 들었던 분들이 물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내가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공부할 시간이 안 돼. 회사가 뭐 돈이 안 돼. 주네 마네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그런 분들 봤어요. 공사업체인데 부도나기 일부 직전이야. 돈 받으러 가야 돼. 쫓아갔어. 막 지방 내려가서 쫓아가고. 그러니까 못 와. 그러다 보니까 하루 결석하고 이틀 결석하고 3일 결석하니까 끝났어.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찾아옵니다. 아, 그때 좀 했을걸. 할걸. 여러분, 시간은 금방금방 가요. 1년에 한 번이야. 시험 2번 보면 2년 갑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법이 또 바뀌네? 아우, 했던 거 다시 또 해야 되네? 이렇게 돼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환경. 요즘 여러분들 스터디 카페 이런 거 굉장히 좋아졌어요. 들어가면은 뭐 그냥 커피니 뭐니 이제 다 먹을 수 있게. 물론 이제 돈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세요. 그런 데가 어디 있었어? 그냥 독서실이었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읽는 거부터 시작해야 될 거야. 제가 볼 때는 감마 W, 로우 W. 얘는 뭐야? 물의 밀도, 물의 비중량.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부터 내가 워밍업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그렇지 이거 이렇게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앞쪽으로 넘어가서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라냐? 요거죠. 수식 변환. 여기서부터 제가 유체역학과 회로 이론에 대해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로 이론입니다. 자, 회로 이론 첫 장 딱 넘기면 가장 먼저 나온 수식 오매 법칙. 회로 이론 배웠는데 오매 법칙 몰라. 그거 간첩이야? 그죠?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야. I는 R분의 V. 다 알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V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우리 배웠잖아. 금방 배웠죠? 얘는 얘 곱하기 얘야. 이렇게. 그럼 R은 I분의 V. 그죠? 이 식 하나로 인해서 얘가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저항값 R을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전기 저항인데. R은 어떻게 구합니까? 로우 A분의 L이야. 이 로우가 유체에 가면 밀도인데 전기로 들어오면 얘가 뭐라고요? 고유저항 값이야. 고유저항. 자, 그러면 로우 전선의 지름이죠. 그잖아. 전선의 지름이야. 그 전선의 지름은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다? 파이 R 제곱분의 이렇게 우리가 또 수식을 변화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반지름 안 준다고. 다 지름으로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로 파이 곱하기 4분의 D 제곱분의 L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또 정리가 되나요? 로 파이 D 자승분의 4L 이렇게. 왜? 요거를 잘 쓰게 되면 4분의 파이 D 자승분의 1분의 L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곱분의 요거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 면적이 뭡니까? 얘 면적은 미터 제곱이에요. 꼭 다 뭘로 줘요? 밀리미터로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또 단위 변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체역학입니다. Q는 AV. 자, 회로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오매 법칙. 유체의 가장 기본되는 법칙, 연속방정식이죠. Q는 AV. 자, 그러면 우리가 Q는 A, 파이 R 제곱 V.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반지름 안 주잖아요. 다 지름으로 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 4분의 D 제곱 V.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속도 V 구할 수 있나요? 속도 V. 어떻게 구해요? 이 식을 우리가 또 어떻게 만들어? 가로로 만들어야지, 가로로. 그죠? 가로로 만들어야지 제일 구하기가 쉽죠? 즉, Q는 4분의 파이 D 자스 V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얘 곱하기 얘잖아. 분자는. 그죠?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파이 D 자스 V는 4Q.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인자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속도를 구하고 싶어. 얘로 나눠주면 돼. 그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안 나와. 뭐가 나와요? 지름을 구해라. D. 그러면 D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파이 V분의 4Q가 되겠네요. 그죠? 제곱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돼요? 루트를 씌워야 됩니다. 루트. 꼭 알고 계세요. 요건 뒤쪽에 또 나오는데 D를 구하려면 루트 이렇게. 파이 V분의 4Q. 즉 얘가 없어지는 대신에 어떻게 해? 이렇게. 이게 지수법칙이에요. D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D의 제곱 곱하기 2분의 2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파이 V분의 4Q를 똑같이 어떻게 2분의 1 해줘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 제곱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려고 안 해도 돼요. 아, 제곱을 없애려면 어떻게 산다?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유체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수식, 베르누이 방정식 있죠.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질량 보존의 법칙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뭐냐? 자, 압력 수도, 압력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압력 수도, 속도 수도, 그 다음에 위치 수도, 이 전체의 합은 전체 어느 부분에서든 전부 다 일정하다. 이게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이거 여러분들 전부 다 기사 때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괜찮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워밍업 해주면 돼요. 그 압력 수도를 해봅시다. 감마분의 P, 속도 수도 2지분의 V제곱, 위치 수도 그냥 Z 이렇게 썼어요. 네. 일정의 콘스트. 이런 식으로. 얘가 무슨 수도? 압력 수도, 얘가 속도 수도, 얘가 위치 수도.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뭘 설명을 할 거냐. 여러분들 토리첼리 방정식 해가지고 토리첼리식 해서 V는 루트 2GH. 그죠? 자,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물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나가는 속도 V는 얼마냐? 이겁니다, 이거. 이거 구할 때 만약에 이제 물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탱크 이 높이가 5m짜리가 있고, 이 탱크 높이가 10m짜리가 있어. 그럼 어떤 놈이 물이 더 멀리 나가? 당연히 10m짜리가 멀리 나가지.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높이와 요 높이. 이 높이를 H1, 얘를 H2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줄어드는 속도 V1, 여기 나가는 속도 V2.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식 가지고 그대로 해요. 왜? 여기에서의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도의 합은 여기에서의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의 합과 같다.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이야.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써봅시다. 자, 감마분의 P1, 여기는 이제 P1, 여기를 P2라고 칩시다. 2지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여기 이제 H1은 2집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그 다음에 H2야. 이렇게 같으니까 즉 요 부분에서의 1번 지점과 요 부분에서 2번 지점에서의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의 합은 같다. 자, 그런데 보니까 P1, P2 대기압이잖아요. 똑같아. 얘네들은 약분이야. 똑같아. 그럼 뭐만 해주면 돼요? 얘랑만 해주면 되네? 그러면 2지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H1은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H2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얘입니다, 얘. 그러면 얘랑은 묶어줘야 될 거 아니야? 같은 거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넘기면 2지분의 V2의 제곱 빼기 2지분의 V1의 제곱은 얘를 이쪽으로 넘긴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H1 빼기 H2가 되겠네? 이렇게. 그쵸? 이해가세요? 이 식이 이렇게 전환되는 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되고, 그죠? 얘가 또 이쪽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면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것만. 자, 그런데 여기서 얘가 물이 이제 줄어드는 속도랑 여기서 나가는 속도를 봤더니 이 V1은 거의 제로에 가깝더라. 그래서 얘는 0이야. 얘가 거의 제로니까 0. 그럼 뭐만 남아? 얘만 남죠? 2지분의
V2의 제곱. 얘는 얘 H1에서 H2를 뺀 요 높이를 우리는 뭘로 표시하냐? 그냥 H로 표시하자. H 이렇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얘죠, 얘. V2야. 그럼 얘 곱하기 얘네? 그죠? V2의 제곱은 2G H네? 제곱 있네? 제곱 없애버리려면 루트 씌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V2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G H.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 우리는 왜 맨날 결과값만 외웠어요, 결과값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뭐냐?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다. 이런 식을 내가 할 줄 안다. 그러면 어떤 식도 내가 단위 변환이라든지 식 변환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앞쪽에서 연속 방정식을 썼잖아요. 예, 연속 방정식. Q는 AV였습니다. 그죠? 요거 단위 한번 해볼까요? 단위. 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잖아. 메타 제곱. V는 뭡니까? 속도야, 속도. 예? 속도. 최적이 아니에요. 속도야. 미터 퍼 세크. 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타 3승 퍼 세크. 시간당 최적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최적 유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질량 유량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질량 유량이라고 있습니다. M은 Q에다가 뭐? 밀도를 곱한 거야. Q에다가 밀도. 그럼 한번 해봅시다. 아까 밀도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킬로그램 퍼 메타의 3승이야. Q의 단위는 얘죠? 메타 3승 퍼 세크. 얘 약분되죠? 킬로그램 퍼 세크. 시간당 질량. 질량 유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최적 유량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죠? 얘는 G로 표시해요. G는 감마 Q야. 즉, 중량 유량이다. 중량 유량은 최적 유량에다가 뭘 곱한 거야? 감마. 비중량을 곱한 겁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감마 값이 아까 뭐였다? 킬로그램 퍼 메타의 3승 곱하기 최적 유량 메타 3승 퍼 세크. 약분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킬로그램 퍼 세크. 시간당 중량.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이제 그 관리사를 준비할 거면 배우는 식입니다.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온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적 유량, 질량 유량, 중량 유량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얘가 최적 유량으로 주어진 건지 중량 유량으로 주어진 건지 질량 유량으로 주어진 거에 따라서 계산하는 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 뿐이에요. 바뀌는 것 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언제 다 배웠냐? 기사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다 없죠. 당연한 거죠.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학원은 누가 결정해줘요? 엄마가 결정하는 거지. 엄마가 이 학원 등록하면 가야 돼. 그냥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 엄마가 이 학원 했어. 그럼 그걸 가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할 때 소방이라는 분야를 왜 했는가? 이거 안 해도 다른 거 할 거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원래 전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전기를 하다가 이제 소방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요. 전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연봉이 똑같아요.
정기 주임 20년 했다고 해가지고 연봉이 2배로 뛰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더군다나 전기도 똑같이 전기 기사가 있고 전기 기사가 있는데 공사 기사가 어느 순간 다 죽었어. 아무도 안 따. 그러다 보니까 전기 공사업체에서 주 인력으로 누가 있어야 되냐? 공사 기사가 필요해. 근데 공사 기사 아무도 안 따. 그래가지고 이제 법 개정이 들어갔죠. 전기 기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사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 인력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공사 기사 따? 그러면 전기 기사를 갖고 있으면 빌딩에 전기 주임도 할 수 있고 공사업체 가면 주 인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공사 기사만 갖고 있어. 그러면 나는 빌딩에 취업해가지고 전기 주임 할 수 있냐? 그건 막아놨어. 그러니까 누가 공사 기사 땁니까? 아무도 안 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기 쪽이 여러분들 뉴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변전실이 뭐 불이 나가지고 뭐 사람이 죽었네, 뭐 감전사고를 해서 죽었네. 전기 쪽은 사람이 죽을 일이 거의 없어요. 왜? 무서운 거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알아. 안 만져. 안 만져. 그러니까 안 죽어. 소방은 뻑하면 인명사고 납니다. 뻑하면. 제가 기술사 준비할 때 벌써 한 10년 좀 넘었는데요. 그때 하루, 우리나라 하루, 화재 발생 건수가 몇 건이었냐면, 전 그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어요. 118건이야. 그때 당시에. 지금은 더 나면 더 낫지 덜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저기 뭐 자동차 부품 공장 또 불나가지고 또, 이처럼 화재라는 게 계속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 10,000제곱미터였어. 예를 들어서. 근데 화재가 나니까 야 하지 마. 야 15층 이상 다 해. 그러니까 해야 할 분야가 너무 넓어진 거죠. 그러다가 또 불이 많이 나서 또 인사사고 나는데 야 10층 이상 다 해. 야, 어느 순간 야 스프링클러 다 해. 소방은 이처럼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넓어질 수밖에. 전기는 정체야. 저를 소방 쪽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후배가 선배님 앞으로는 소방이 대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저도 같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못 됐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소방이라는 이 학원, 소방이라는 이 분야를 선택한 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똑같은 라이센스인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 소방이라는 분야가 훨씬 더 연봉이 셉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얘는 이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잖아요. 기술 등급이. 그러면 이제 연봉도 또 따라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관리사까지 가야지 이제 감리 같은 경우는 고급이 끝이고, 이제 특급은 이제 어디로 가요? 기술사를 따야 이제 특급으로 가잖아요. 달라져. 그래서 기술사도 보게 되면 다른 기술사 갖고 소방을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현장에서 보니까 소방이 돈 더 받거든. 똑같은 기술사인데. 그러니까 소방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소방이. 네, 소방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우리가 소방이라는 분야를 선택을 하고 소방이라는 많은 학원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학원에 온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그랬듯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들 요즘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희망퇴직, 권고사직 다. 50대 중반 돼서 이제 버티는 분들 거의 드물어요.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인생은 100세인데 나머지 50년은 뭐 하면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내가 살기 위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자식들이 나를 부양해 줄 것이냐? 아니에요. 저는 회사에서도 얘기합니다. 야, 회사가 너의 노후를 보장해 주진 않아. 네 노후는 네가 알아서 찾아가야 돼.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든 좀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그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어떻게 보면. 어렵다. 모든 일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어렵다 하면 다 어려워.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해볼만 하네. 기사 때처럼 내가 어금니 꽉 깨물고 한번 하지 뭐. 그러면 또 돼요. 그러면 필기라도 합격하잖아요. 야 이거 되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 기운을 꼭 갖고 가십시오. 자, 여기 이제 배수와 약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회로 배울 때 이제 직류와 교류 나오는데 교류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통용이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야. 자, 이거 어떻게 더할까요? 이게 문제야. 아우, 야, 씨.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렇게 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하나씩 해야 돼. 얘, 분모가 다르잖아요. 그 분모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까? 2, 3은 6이죠? 6. 그럼 얘가 6으로 되려면 몇 배가 된 겁니까? 3배가 된 거죠? 왜? 2 곱하기 3은 6이니까. 그러면 이 분자는 1에다가 똑같이 3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가? 3. 그리고 6분의 3이 6이죠? 그럼 얘는 얼마 나가? 2가. 그럼 얼마나 됩니까? 6분의 5. 이렇게. 이거를 계산으로 하지 말고 수식으로 합시다. 어떻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한 것 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B분의 B. 이렇게. 돼요? 그잖아. 얘가 1로 올라갔으니까. A 곱하기 B분의 B. A 곱하기 B분의 A. 결과적으로 A 곱하기 B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진짜 이런 거 몰라가지고 물어보면 정말 쪽팔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못 하는 거야.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모르겠어. 왜 계산은 이해가 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6분의 4. 근데 이거를 수식으로 변환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이게 전기에서 어떻게 나와요? 병렬회로 구할 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직렬과 병렬 보시게 되면, 직렬은 이렇게 됩니다. R1 더하기 R2야.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죠? 간단해. 야, 더해. R1 더하기 R2. 끝. 근데 얘가 병렬로 갔네? 야, 미치는 거죠, 이렇게. R1, R2야. 그럼 얘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또 얘는 왜 이렇게 더해주냐? 이거 아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직렬과 병렬일 때 저항이 왜 직렬일 때는 그냥 이렇게 구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 R 제로분의 1 이렇게 구하거든요. 얘는 R1 더하기 1 더하기 R2 더하기 1 이렇게 구해요. 야, 직렬은 왜 그냥 더하고 병렬은 분수로 더하냐? 그러면 아무도 몰라. 왜?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니거든요.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합니까? 전류가 일정이에요. 그리고 뭐가 분배가 돼요? 전압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ohm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에서
전류는 똑같아. 전류값 안 구해요. 그러니까 뭘 구해요? V 값을 구하죠. V는 I 곱하기 R이야. 얘 그대로잖아. 직렬. 그래서 R0. R1 더하기 R2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병렬일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압이 같고 전류가 분배가 되잖아요. 얘가 분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I는 어떻게 돼요? V 곱하기 R분의 1이야. 그래서 얘가 그대로 와서 R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요거 한번 우리가 요거 배웠잖아요. 똑같이 해봅시다. R1 곱하기 R2분의 R2. R1 곱하기 R2분의 R1.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R0분의 1은 R1 곱하기 R2분의 R1 더하기 R2. 되나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R0 값이지 이 분수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R0 값을 구하려면 얘를 어떻게 돼요?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병렬회로에서의 R0 값은 어떻게 됩니까? R1 더하기 R2분의 R1 R2. 여러분들 맨날 이것만 해왔어. 그렇잖아요. 맨날 이것만 해오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넘어간 것 뿐이야. 이런 거 출발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얘가. 자, 다음 이거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이것도 앞쪽에서 제가 분수 나누기 분수 이거 해드렸잖아 이거. 그죠? 여러분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것만. 곱하기는 그냥 곱해주면 돼. 근데 얘가 문제였죠? A분의 B 나누기 가분의 나야. 즉 얘는 어떻게 됩니까? A분의 B 가분의 나.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분모가 이렇게 온다고 했죠? A 곱하기 나 요렇게가 이제 위로 가죠? B 곱하기 가 이렇게 자, 다음 비례식이 있습니다. 비례식. 여러분들이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비례식을 통해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기압의 변화입니다. 기압. 자, 1ATM이죠. 1ATM. 1기압이야, 1기압. 1기압을 수은, HG가 뭐냐? 수은이에요, 수은? 그죠? 수은으로 표시할 때는 760mmHg야. 얘 밀리미터죠? 얘를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76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미터로 바꾸게 되면 0.76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는 안 외워도 되지, 이것만 외워도 되지. 왜 밀리미터, 센티미터 다 변환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미터 아쿠아, 즉 물의 높이로 바꾼다. AQ는 아쿠아예요. 물의 높이로 바꾸려면 얼마입니까? 10.332 미터 아쿠아. 그래서 펌프가 흡입할 수 있는 높이가 10m입니다. 10m.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뭘로 나타내요? 파스칼로 나타내면 101325. 파스칼. 이 파스칼의 단위를 알아야 되겠죠? 뭐다? 뉴턴 퍼 메타의 제곱입니다.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파스칼로 나타내요. 뉴턴. 그 다음에 뭐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PSI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 왜? AC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요? 바로 위에 중간 거. 요거? 예. AQ예요. AQ. 아, AQ. 얘를 뭐라고 했냐? 아쿠아. 아쿠아예요. 네, 아쿠아. 물입니다. 다 영어예요. AQ라는. 예, AQ. AQ. 이렇게. 아쿠아. 예, 아쿠아.
모르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세요. 모르니까 학원 오는 거지. 알면 내가 뭘 학원을 와. 집에서 그냥 인강 보고 패스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환영합니다. 그냥 물어보세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왜? 이 일기압 변환해가지고 푸는 공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유체역학에서. 특히 유체역학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에서 기체상수 R값을 구합니다. R값을 나타내는 식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변환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식 이런 거 한번 꼭 풀어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되나? 자, 이거는 이제 물의 유속을 이제 측정하는 건데, 물의 유속을 측정해서 피토관을 사용하였다. 동압이 60mmHg다. 유속은 몇 미터 퍼 세크이냐? 수은의 비중은 13.6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V는 루트 2GH였죠. 아까 우리 토리첼리 시계에서. 근데 이제 뭐냐? H 값을 구해야 돼요. H 값. 속도 수도야. 예, 이거 수도 값이죠. H 값. 자, 그러면 얘가 동압이 얼마라고요? 60 mHg입니다.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미터로 바꿔줘야 돼. 즉, 얘로 바꿔줘야 돼. 얘로.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야죠. 이거는 비례식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760mmH가 일대 얼마? 10.332. 그죠? 332. 얘는 61대 얼마냐? 이렇게. 그러면 요거 A 대 B는 가 대 나. 이게 비례식입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 어떻게 하냐? 요렇게 계산합니다. 이해가십니까? A 곱하기 나는 B 곱하기 가야. 이런 식. 그러면 A 값 구하려면 나로 나눠주면 되고, 나 값 구하려면 A로 나눠주면 되네. 반대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게 되면, 요것분의 요거니까, 760 곱하기 X, X는 10.332, 60 곱하기 10.332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X값 구하려면 76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X는 760분의 60 곱하기 10.332 이렇게. 그러면 H값을 구해서 얘를 넣어서 대입하면 됩니다. 구하면 돼요. 이게 비례식이에요. 근데 이 비례식 자주 하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갑니다. 60이야? 60을 뭘로 760으로 나눠주고 10.33 곱해주면 바로 미터로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풀이 과정도 이해가 갑니다. 판만 봐도 풀이 과정 이해가 안 가. 굉장히 좀 힘들죠. 자, 다음 지수입니다. 지수. 자, 지수. 이 지수는 우리가 거듭 제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편하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제 얘를 보시면 돼요. 얘. A의 제로는 뭐였다? 1이었다. 우리가 아까 킬로미터, 미터, 그 다음에 밀리미터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자, 요거 단위 변환까지 같이 가도록 할게요. 요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1km를 미터로 환산하려면 몇 배 해줘야 돼요? 그렇지. 곱하기 얼마? 1000.
그러면 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꿔주려면 몇 배 줘야 돼요?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알잖아요. 1000m는 1km. 그잖아요. 그리고 1000mm는 1m. 이거 알잖아요. 이걸 그대로 놓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킬로미터에서 다이렉트로 밀리미터로 가려면 10만 배 아니에요? 공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줘야죠. 그럼 반대로 갑시다. 얘 일로 가. 그거 얼마나 해줘야 돼요? 1000분의 1배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1000분의 1. 그럼 얘 이쪽으로 가? 곱하기 1000분의 1. 1000분의 1. 그럼 요렇게 가려면 곱하기 100만 분의 1. 이렇게 가겠네? 그쵸? 이렇게 표현하려니까 공이 너무 많아. 에이씨, 이렇게 하지 마. 여기를 어떻게? 10의 3수. 10의 3수. 10의 6수. 이렇게. 그럼 얘는 1000분의 1이죠? 자,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은 얼마예요? 0.001이야. 즉, 얘는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즉, A의 N승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N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이너스가 붙은 거를 뭘로 이렇게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1로 갔는데 여기서 1로 못 간다. 이상하잖아. 밥 먹으러 중국집 갔는데 밥 다 먹었으면 중국집에서 집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같은 거죠. 그럼 얘도 푸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이거?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곱하기야. 곱하기. 자, 나누기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기. A의 예를 들면 1000 나누기 10이야. 그럼 얼마야? 당연히 100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뭘로 표시해요? 수식으로 표현하자는 얘기야. 1000이면 10의 3승 나누기 10의 1승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10의 3승을 10의 1승으로 하는 거 아니야? 똑같이. 그러면 지수는 위에서 밑에 거 빼주면 됩니다. 그럼 10의 3 빼기 1 해가지고 10의 2승 얼마? 100 이렇게. 100. 이게 만약에 각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각도. 네? 90도 나누기 30도야. 세타 1 나누기 세타 2야. 이렇게. 그래서 세타 1이 90도고요. 세타 2가 30도야. 그러면 90도 나누기 30도잖아요. 3이야? 어떻게 할까요, 얘는? 얘 어떻게 할까요? 각도. 제가 이걸 왜 해드리냐면, 이게 교류의 기본이야. 교류 가면은 위상차를 가지고 앞선 파형이냐, 뒤진 파형이냐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각도가 하나는 90도고 하나는 마이너스 30도야. 야,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빠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파형을 나눴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밑에 거 빼주면 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야. 이해하세요? 지수 계산하는 거와 똑같이 결국에는 90도 빼기 30도. 각도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90도 빼기 30도 해가지고 각도는 몇 도? 6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도야. 어떻게 돼? 90 빼기 30 이렇게. 이해가요? 그럼 90에서 빼기 30이니까 더하기가 되네? 얼마? 120도. 이렇게.
이거 극좌표로 표시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그리고 A의 N승의 M. 이런 식으로. 왜? 이런 게 있어요. 루트 2의 제곱이야. 이렇게 표시한다니까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자면, 토마스 공식과 플래시 오버에 이르는 열방출류를 계산하는 식이 토마스 식이 가장 기본적인 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메카프의 식이 있거든요. 그 식을 해석할 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거의 뭐 제곱 또는 얘 2분의 1승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 어떻게 해석해야 돼? 2의 루트 2는 2분의 1이에요. 루트 2는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2의 4분의 1이야. 즉, 얘를 2의 4 제곱근. 이해가십니까? 4 제곱근. 그냥 제곱근이면은 얘가 그냥 제곱근이고. 이해가십니까? 얘는 제곱근. 제곱근은 2의 2분의 1이야. 이걸 제곱근이라고 그러고요. 4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4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식을 봐도 얘를 풀어헤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분의 B, 분수의 N배는 A의 N승의 B의 N승과 같다. 이런 거.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요 뒷부분, 단위 변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위 변환 제가 해드렸고, 면적 변환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